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해결사 흑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카에 대해서 종목 분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에는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를 감행 시에는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카는 저희가 회원들께 작년 여름에 IPO 상장 당시에 권유드려서 급등 수익을 드린 바 있던 종목인데요. 이름하여 리오프닝 수혜줬었고요. 소카는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차량용 카 쉐어링 업계에서는 1위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 있을 때 이 소카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차량 공유 시스템 플랫폼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도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소카는 아시겠지만 2011년경에 설립된 모빌리티 이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쪽 시장에서는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카가 당연히 차량 공유 시스템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카 쉐어링 부분에서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고요.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차량용 자율주행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도 차를 예전에는 공유 플랫폼 소카를 이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편리한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락했다가 왜죠? 2022년 작년에 대긴축장이었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이러한 렌탈 기업 차량용 공유 시스템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어떠한 모멘텀이 발생하였기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장대 2평 저항 라인을 다 뚫고 급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주가 흐름은 잠시 있다가 차트 첨부해서 설명드리긴 할 건데, 주가가 이렇게 내림 추세였잖아요. 그죠? 내림 추세였는데 최근 10월에 분명히 우리 국내장 급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증시가 그 중동발 전쟁 리스크랑 그다음에 뭐 그런 긴축 우려감으로, 맞죠? 그래서 급락장을 겪었는데 소카는 다른 이슈가 발생했어요. 뭐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호재 중 하나인 뭐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 기업이면은 임상에 성공일 거고요. 그죠?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이면은 매출의 증가 뭐 이런 거죠. 성장성 확보 뭐 이런 거겠는데, 소카는 이번에 그 지분 경쟁, 그죠? M&A 이슈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아주 좀 뭐랄까 그 가뭄의 단비라고 아주 좋은 호재거리가 발생했고요. 더욱이 지난 9월에 단기 저항 라인을 이번에 돌파했기 때문에 더욱 좋은 모습이죠, 그죠? 그러하기에 제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차트 켜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아주 호재가 만발한 상황이다. 다만 급등시 따라잡기보다는 주가가 이왕이면 눌림시 매수하는 전략이 늘 항상 더 좋은 선례를 남겼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리 짚어 드릴 거고요. 소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소카는 지난 2020년경에 매출은 좀 부진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쵸? 2019년 이후에 그 중국발 코로나가 번지면서 전 세계를 강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차량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안 생깁니까? 아, 그렇죠. 후자 쪽이죠. 그죠? 아니, 다들 마스크 쓰고, 그죠? 막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지금 좀 덜 그러지만 지금은 2023년이니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막 누가 옆에서 콜록콜록 기침하고 그러면은 막, 그죠? 막 눈치 주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막 영화관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유 장소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죠? 그렇듯이 이런 차량용 공유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거 뭐 코로나 확진자가 차 탔던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덜 사용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좋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미 그 코로나가 이미 거의 뭐 종료됐잖아요. 그죠? 예. 다들 이제 백신 맞을 사람 다 맞았고, 그죠? 국가적으로도 이미 그 위기를 끝난 거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해가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정상화되었다. 정상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다가 이용했기 때문에 정상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소카는 현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까 방송 춤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어떤 모멘텀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죠. M&A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M&A 이슈요. 자, 어떤 그룹에서 발생했냐면은 롯데그룹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 롯데그룹은 예전에 뭐 삼성은 반도체 팔아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로 성장한 기업이라면 현대차그룹은 당연히 운수 장비 사업으로 큰 사업을 확장한 사업이 맞다면은 롯데그룹은 철저히 내수 기업에 기반한 성장성을 확보했던 그룹인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이 바뀌잖아요. 자꾸 인공지능 산업이 등장하고 로봇 산업이 등장하고 전기차 산업이 등장하고 그렇듯이 자꾸 신사업이 등장하다 보니까 롯데그룹 측에서도 자꾸 신사업을 발굴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롯데렌탈이라는 상장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은 자회사에 그린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카가 뭐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쏘카랑 비슷해요. 쏘카가 뭐죠? 그렇죠. 차량용 공유 시스템. 그런데 롯데가 이미 그 롯데렌탈의 자회사를 통해서 그린카를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욕심이 나는 거죠. 이왕이면은 내가 저 쏘카의 지분까지 뺏어서 그죠 M&A 해버리면은 내가 이쪽 사업을 거느릴 수 있겠구나. 그죠? 왕이 되겠구나. 숲속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롯데가 지분권 싸움,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쯤이었을 겁니다. 작년 말고 올해 8월 말에 롯데렌탈에서 쏘카의 지분을 여기 보시다시피 17.91% 인수했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급등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원체 이번 9월 10월 달에 대한민국 증시가 어떤 장이었죠? 맞습니다. 급락장이었습니다. 급락장 그죠? 급락장이다 보니까 주가가 호재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급등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10월에 그쵸 숲속에 사자호랑이가 없으면 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죠 제가? 맞습니다. 제 방송 제 브리핑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맞습니다. 토끼 여우가 왕노릇을 한다고 제가 했었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기타 로봇 아니면 인공지능 등등 기술 성장 산업들이 왕노릇을 하다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죠? 막 강펀치 막 완투 그죠? 맞고 지금 휴신해 있습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지금 누가 찾아오고 있냐면 이러한 약간 그 M&A 이슈가 터진 테마성 이슈 종목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하다 보니까 수급이 붙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롯데렌탈이 쏘카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긴 거죠. 지분 1% 싸움이 이 기업의 경영권 싸움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위로 열려있다 아니면 아래로 열려있다? 그렇죠. 위로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튼간에 다시 차트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롯데렌탈이 지분을 뺏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쏘카는 지난 금리 인상 대긴축 시기에 이렇게 추세 하락을 보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추세 하락을 보였죠. 그죠? 왜 추세 하락을 보인 거죠? 금리 인상기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이 렌탈 차량용 사업이 성장을 가돌고립니까? 아니면 약간 좀 하방성을 보입니까? 그렇죠? 하방성을 보이죠? 하방성을 보이는 이유는 쉽게 말해 부동산하고도 비슷해요. 금리가 그 인하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죠. 왜 그러죠? 저렴한 돈으로 빌려서 그죠? 뭐 갭 투자도 늘어나고 맞죠? 갭 투자도 늘어나고 아니면은 저렴한 금리로 일단 사놓고 보자. 언젠가 부동산 오르겠지라는 심리로.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쏘카 이런 렌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회원님께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돈 5천만 원이 예를 들어 여윳돈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돈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나라 SUV를 따지면은 뭐 팰리쉐이드 또는 뭐 모하비 같은 거 그죠 살 수 있는 그 구매 여력이 있는 돈인데 일시불로 사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그 소비자들은 보통 할부를 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출을 껴서 한다든지 맞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리스 같은 거 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할부, 자동차 할부, 리스 이런 거에는 뭐가 붙죠? 맞습니다. 금리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죠. 그럼 이자가 쌀 때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쌀 때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사람 심리상. 그렇죠. 비쌀 때보다는 쌀 때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 말인 즉슨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렌탈 사업이 쥐약이더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첨부해 드릴 거지만 이 쏘카가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하방 곡선을 그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와 대박. 왜 대박? 그쵸? 지난 9월에 단기 고점 라인, 저항 라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뚫어버렸죠. 최근에 뚫어버렸죠. 왜 뚫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M&A 이슈가 딱 등장했죠. 딱 등장을 하니까 주가가 어머나 세상에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 호재를 소화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고, 다만 제가 또 이 매물대 잡아드려야 되죠. 주가가 지난 작년 여름에 상장했을 때 공모가 28,000원이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뚫지 못하고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 상단입니다. 매물대 상단. 보통 2만 원, 2만 원에서 2만 중반 가격대까지가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한 번에 급등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주가가 보통 막 급등하면 작전주가 아닌 이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오르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여기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혹시 이 소카라는 종목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 잡기보다는 다시 주가가 눌림 구간에서는 거래가 터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주가 눌린 구간에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셨다가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아시겠죠? 눌림시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난 8월 말 잘못했어요. 9월 초 단기 고점 라인이 17,000원 근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9,400원에 끝났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17,000원 언더라인 뭐 그 근방 라인으로 주가가 눌림 받으면은 눌림 받을 때는 주가가 막 거래가 빵 터지면서 눌림 받는 거 그거 유효성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줄면서 눌림 받을 때 관심 갖고 분할로 접근하면은 높은 확률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예, 수익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소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을 남겨드렸고요. 자, 소카 외에도 제가 어제 어떤 종목을 분석해 드렸었죠? 맞습니다. 키움증권을 분석해 드렸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랍게도 장중 급등하는 영역이 흐름이 나왔었고, 제가 소카도 오늘 분석해 드렸다시피 바로 급등한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관심 깊으신 분들은 눌릴 때 잡으시면 더 수익 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죠. 자, 다시 한번 이 소카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화면 010-8541 4334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소카만큼 매력적인 종목들 권유드려서 지난 상반기처럼 급등 수익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원하시면요, 저 흑기사 찾아주시고요. 또 종목 분석 이런 것들이 원하실 때에도 흑기사 찾아주시면은 좋은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